한국어? 그런 언어는 베를린에서 절대 인기 없을 거야. 3년 전 독일 최고 학교의 한 선생님이 던진 비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중국어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어? 취업에도 도움 안 되고 그냥 잠깐 유행하는 케이팝 때문 아니야. 하지만 지금 독일 전역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중국어를 넘어섰고 베를린 대학의 한국학과는 경쟁률이 무려 150일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쓸모없는 언어라 불리던 한국어가 단 3년 만에 독일 교육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년 전 우리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다는 공지를 봤을 때 정말 설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전혀 몰랐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건 생각보다 오래전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960년대부터 베를린 동양어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배우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양국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죠. 2007년 드디어 독일 교육부가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했어요. 이때부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그저 여러 외국어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전환점은 2012년에 왔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를 계기로 독일에서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교육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는 중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의 정식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아비투어에 한국어가 포함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우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났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이때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죠. 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됐고 한국어 교재도 더 많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안녕하세요 라고 쓰시면서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글자들이 정말 신기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따라 쓰면서 느낀 설렘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배웠을 때는 정말 감동했답니다. 세종대왕님의 지혜에 놀라웠죠. 그리고 수업에서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좋았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예절 등도 함께 배우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존댓말을 배우면서 한국의 예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런 점들이 한국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줬죠.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외국어 순위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최근에는 독일의 유명한 언어 학습 앱에서도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 순위 7위 안에 들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한국어 관련 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한 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섹션 전체가 한국 관련 서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한국어 교재부터 한국 역사, 문화, 여행 가이드북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식사 예절, 어른께 인사하는 방법,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등을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한국어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저는 이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고 한국과 독일 사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의아해하는 시선이 정말 많았어요. 왜 하필 한국어야? 너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었죠. 특히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유용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독일에서는 중국어가 비즈니스에 더 유용한 언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실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독일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는 그저 K-팝이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한 취미용 언어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한국어는 취업 시장에서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죠. 그때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일 거예요. K-팝, 드라마, 영화, 이제는 게임까지. 한국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베를린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 화장품 매장도 인기가 높아요. 한글을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큰 도전이었어요.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자를 접하니 머리가 띵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글의 제작 원리를 배우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을 익히고 나니 한국어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꽥꽥, 야옹, 멍멍 같은 동물 소리부터 아장아장, 반짝반짝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말까지. 이런 말들을 배울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있었어요. 독일어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한국어는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문법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이 흥미로웠죠. 우리 독일어에도 존칭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게 존댓말과 반말을 사용하는 게 꽤 재미있어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참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용기를 내어 참가했죠. 주제는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였어요. 대회 당일 무대 위에 서니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한 대로 발표를 마쳤고 놀랍게도 2등을 차지했답니다. 그때의 성취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친구 한나는 K-팝 팬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의 리듬감이 좋아지는 거야. 특히 랩 파트를 들을 때 한국어의 리듬감이 정말 잘 느껴져. 이제는 한국어로 랩을 하는 게 내 꿈이야. 또 다른 친구 토마스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특히 한자어를 배우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지. 이런 지식이 내 세계사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애교, 대박, 먹방 같은 200개가 넘는 한국어 단어가 추가됐다고 해요. 이제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듀오링고 같은 언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가 7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앞질렀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미국의 한 방송사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약은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편견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지난달에 베를린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우리 한국어 수업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축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향기가 가득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죠. 축제에는 다양한 부스가 있었어요. 한글 캘리그라피, 한국 전통 놀이, 한식 체험, K-파프 댄스 워크숍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특히 한식 체험 부스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김치 담그기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양배추와 고춧가루를 섞으면서 손이 빨개지고 있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그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관이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해서 최신 기술을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부스 직원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직원분이 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독일 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또 지난 학기에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와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만나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친해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독일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했고 우리는 한국의 입시 제도와 학생들의 일상이 궁금했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민지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 문법을 물어보면 민지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저는 독일어 발음을 도와주고 있었죠. 이렇게 언어 교환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는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김밥을 만들면서 웃음꽃이 피고 있었답니다. 독일 대학들에서도 한국학과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졸업 후에 한국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한국과 독일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 번역이나 문화 콘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더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독일 내에서 한국 음식점도 급증하고 있어요. 베를린만 해도 5년 전에는 10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50곳이 넘는다고 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한식이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셨는데 이제는 김치를 아주 좋아하세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독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는 한국 화장품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제 여자친구들은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를 따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뷰티 트렌드가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기회와 만남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취미로 생각했어요.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진로와 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평범하게 경영학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학과 국제 비즈니스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지난 학기에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했어요. 베를린에 있는 한국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면접 당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출근 날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실제로 한국어를 업무에 활용할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통역을 돕기도 하고 한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기도 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한국어 실력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우리 학교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도 요즘은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취업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일과 한국 사이의 경제 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자동차, IT,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나 특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어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선택한 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래의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대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고 독일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양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틈틈이 한국 역사책을 읽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긴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교에서 독일 마이너스 한국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어요. 저는 행사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일했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조금 더 열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런 경험이 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 믿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겁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녹아든 문화를 느껴보세요. 한국어는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얻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죠. 여러분도 한국어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언젠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독일의 한국어 열풍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와 언어의 가치가 지구 반대편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젊은이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고 한국의 예절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어의 표현력, 한글의 창의성, 그리고 우리 문화에 담긴 정서는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때 배우기 어렵다는 편견에 가려져 있던 한국어가 이제는 그 독특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세계인들이 찾아낸 한국 문화의 매력,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